자, 지금 시간이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 12분입니다. 오전에 월요일인 줄 알고 금요일을 월요일로 녹음을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도 오래 쉬어서 날짜를 까먹었네요. 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체크만 해드릴게요. 자, 이게 코스피 200 지수인데 월봉을 보시면 이제 윗꼬리가 생겼어요. 이제 윗꼬리가 딱 생겼는데 딱 고가만큼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 딱 그 수준까지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333.59 59에요. 59 58이라 그랬나? 59라 그랬나? 333.59보다 낮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58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정을 할게요. 333.59입니다. 그러니까 333.59보다 낮게 끝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지난달 고가보다 낮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333.59를 얘기를 했는데 종가가 333.36입니다. 그러니까 낮게 끝났어요. 낮게 끝났습니다. 이제 버퍼가 고가가 339.5니까 대략 6포 정도의 버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6포까지는 상승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6포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 6포까지 올라도 고가를 넘지 않기 때문에 버퍼가 6포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39.51을 넘어버리면 그러면 양쪽이 다 열리는 겁니다. 지금은 고가를 막을 생각이 조금 있어요. 고가를 막을 생각 조금 있고 저가를 지킬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의지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하시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저가를 지킬 가능성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멀어요. 멀기 때문에 깰지 안 깰지 알 수가 없어요. 고가는 딱 보고 있다가 안 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저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주봉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냅다 사시면 돼요. 왜? 주봉이 저가를 지키는 한 월봉은 저가가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봉만 보시고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고, 주봉이 고가를 지키든 말든 월봉이 고가를 지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이 고가를 넘어도 돼요. 주봉이 고가를 넘어도 되지만 월봉이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6포의 버퍼가 있다라는 거 감안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상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지난달 고가, 지금은 이번 달이죠. 달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번 달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사실은 그냥 듣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 333.59를 기준으로 했을까? 모르죠.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저게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제 이 상황을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인지를 알고 보시면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왜 오늘 가마 올렸을까? 막판에. 예, 가마 올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사용하죠. 그죠? 그냥 눌렀으면 사용이 안 되는 건데 가마 올리면서 저가가 하단선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사용한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선이 뭐예요? 이것만 남은 겁니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A랑 B가 남아있는 거예요. 요게 상단선이고 요게 하단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의 선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요게 5번이에요. 이거 코스피 200 지수로 봐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로 찍혔네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200 지수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달라요. 달라서 다시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꼭 보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네, 이거를 알고 보셔야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 저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에너지를 공급 안 한다 그러면 예,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증시의 판단만 남은 거죠. 국내 증시는 죽었다고 봐요. 국장은 죽었고 미장이 같이 침몰할 거냐 아니면 이제 미장은 살아서 움직일 거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요게 1번이에요. 예, 그 봉이 현재는 이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이게 2번입니다. 잘 보세요. 얘가 장대 양봉이에요. 근데 얘도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봉도 장대 양봉이에요. 얘도 장대 양봉입니다. 자, 세 번째 봉이 소폭 상승했어요. 세 번째 봉이 소폭 상승했죠. 둘이 차이는 뭐냐면 시가가 달라.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가가 높았고 이번에는 시가가 낮았어요. 시가가 낮으니까 양봉이 된 거고 과거에는 시가가 높았기 때문에 음봉이 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종가가 상승했어요. 자, 여기 4번이죠. 종가가 소폭 상승해요. 얘도 종가가 소폭 상승합니다. 4번. 그죠? 종가가 소폭 상승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5번 봉이에요. 5번 봉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 종가 부근에서 시작하죠. 종가 부근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종가를 살짝 넘어요. 여기 종가를 살짝 넘었죠. 예. 종가를 살짝 넘고 고가는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5번이 종가는 내리고 고가도 내렸어요. 근데 위에서 시작했어. 똑같이 위에서 시작했죠. 똑같이 위에서 시작했는데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났어요. 자, 보세요.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났어요. 똑같죠? 요 아랫꼬리. 요 아랫꼬리가 과거엔 없었고 지금은 아랫꼬리가 있다는 것 말고는 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봉이 5번 봉이 무슨 역할을 했냐? 이격을 해소했어요. 예, 얘도 이격을 해소해서 지금 이격 볼펜 아래로 내려왔죠. 예, 그럼 다음 봉의 역할은 뭐예요? 이 봉이에요. 이 봉. 역할이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 그죠? 하단선 얘를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의 역할은 요 두 개의 하단선을 죽이는 거예요. 자, 상단선까지 갈 수 있겠죠? 가도 돼요. 예, 고가를 안 넘으면 베스트고, 고가를 낮추면 베스트고, 예, 고가를 높여도 예, 월봉이 고가를 낮추면 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월봉 싸움이에요. 주봉 싸움이 아닙니다. 주봉이 고가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넘는 게 베스트라고. 예? 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월봉의 고가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예요. 무조건 매도가 되는 거고, 반대로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월봉의 저가도 지켜지기 때문에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월봉으로 봤을 때는
그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저가를 지키면 매수, 고가를 지켜도 매도인데 깨져도 월봉은 매도할 수 있어요. 왜? 고가랑 가까워. 생각하신 것보다 고가랑 가깝기 때문에 고가가 지켜지면 매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월봉의 고가, 그러니까 339.51 여기만 돌파되지 않으면 매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주봉의 고가를 설사 넘는 상황이 오더라도 월봉의 고가만 안 넘으면 그냥 매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주봉의 고가를 안 넘는 게 너무 좋죠. 예? 주봉의 고가를 안 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주봉은 반대로 이제 매수의 입장에서는 주봉의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 월봉의 저가랑 거리가 멀어요. 멀기 때문에 조종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의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하시되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매수하시지 마세요.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이 6번 봉을 그리는 거예요. 예? 지금 딱 6번 봉 자리잖아요. 파란색 하단선 요 자리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년 12월에서 2022년 1월 달에 주봉인데 얘랑 지금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가 깨지는 거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주봉이 저가를 깨면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주봉이 저가를 깨면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 주봉에서 매수를 하시려면 저가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저가가 지켜져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매도는 월봉의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 339.51만 안 넘으면 돼요. 근데 왜 자꾸 333.59를 주장을 했을까? 이게 12월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고가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339.52를 못 넘어. 그러면 333.59 이상은 저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드린 거예요. 333.59가 저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종가가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뭐랑 똑같다? 2021년도 12월 달 월봉 구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우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고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요게 12월이란 말이에요. 11월 고가가 여기 있어요. 자, 11월 고가보다 낮잖아요, 지금 다. 종가가 11월 고가 아래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그 다음 봉의 고가가 11월 고가보다 낮잖아요.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고가만 못 넘으면 되는 거예요. 고가 못 넘으면 저가 깨고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확인하셔야 될 거는 2월 달에 1월 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못 넘으면 333.59 위는 매도자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감안하시면 되고요. 일봉은 죽었겠죠. 일봉은 사망했습니다. 그죠? 일봉은 사망했어요. 일봉은 아래예요. 아래입니다. 아래. 이해되셨죠? 이제 2월 첫 거래일부터 이제 하락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거래일 정도는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딱 한 번만 오면, 하락이 한 번만 오면, 이제 일봉은 아래쪽으로 기울게 되죠. 이거 보시면 하단선 다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봉은 아래쪽으로 갈 준비를 제가 봤을 때는 마쳤고, 일봉은 아래로 갈 준비를 맞춰놨고, 주봉은 일주일 정도의 어쨌든 마지막 시도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시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격볼벤을 보여드리고, 제가 드린 얘기죠. 왜 이 위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 위에 있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매수자에게.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올라갈 공간이 생기는데 이 위쪽에 있으면 이격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내려왔잖아요. 실제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하락 쪽에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갭상승이 와도 떨어질 거고, 개파락이 오면 이격볼벤까지는 회귀할 거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 선물은 개파락했거든요. 선물은 개파락했는데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반대로 코스피 200 지수는 보합에서 시작했어요, 거의. 근데 이게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가를 넘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베이시스를 엄청나게 3.8인가? 거기까지 베이시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8. 저는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선물하고 현물하고 베이시스가 3.8이 나와요. 근데 의도적으로 시가를 높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고가를 방어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가를 방어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고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물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선물의 차이가 있죠. 월봉은 똑같아요. 월봉은 똑같은데 여기 주봉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르잖아요. 주봉 보면 다르다고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현물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선물은 개파락해가지고 윗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가를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를 넘으면 전봉 종가까지는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안 넘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똑같은 구조예요. 하단선을 다 썼어요. 하단선을 다 썼기 때문에 일주일이 빨라졌어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제가 2월 2주가 돼야 아래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제 일주일이 땡겨진 거예요. 지금은 일단 아래를 열긴 연 거예요. 아래를 열긴 연 거라서 어쨌든 저가 깨지면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저가를 깨면 매수는 하면 안 된다. 보시면 투심이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잖아요. 저가도 내려가 있고 종가도 내려가 있고. 이거 매트릭스 지난번에 설명했거든요. 종가, 저가, 고가, 저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가하고 종가만 내리면 하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 깨졌고 종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된 거라고. 그럼 다음 복에서 고가만 내리면 하락이 됩니다. 고가만 내리면 돼요. 그럼 알아서 그러면 종가랑 저가가 내려가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지키면 매수한다. 월봉은 고가만 낮추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레버리지 볼게요. 자, 월봉 똑같죠? 똑같다. 전고를 안 넘으면 매도, 전저를 지키면 매수. 근데 전저까지 멀기 때문에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 고가를 넘더라도 200 기준이에요. 200 기준으로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해도 된다. 일봉은 정보가 없어요. 자, 이제 고버스인데, 고버스 월봉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만 닫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미션이 월봉에 저가만 닫으면 위로 간다. 저가를 애매하게 닫아놨어요. 이거 닫을 수도 있고 못 닫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하단선이 지금 저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월봉이 저가를 지키면 위다. 그러니까 여기 설사 여기를 찍더라도 한 2,320원을 찍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월봉의 저가만 지켜지면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보여드렸어요. 이건. 근데 사실 보여드릴 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니까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원래 보여드리려고 한 정보가 저게 아니라서 이제 잘 보세요. 이거를 이해하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겁니다. 자, 이제 월이 바뀔 거예요. 월이 바뀔 건데 이왕에 설명하는 거 그냥 다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는 어차피 여기가 기준선이에요. 예, 여기에 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라는 거는 뭐 가든지 말든지, 예.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360대에 있을 텐데, 예, 360대에 있는 여기까지 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긴 가깝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가까워요. 근데 이 고가를 못 넘으면 여길 못 가. 그쵸? 선행스팬을 못 가요. 예. 그럼 여길 못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예. 여기도 선행스팬이죠. 그러니까 지금 월봉의 싸움은 뭐냐? 1루 갈 거냐, 2루 갈 거냐예요. 예? 자, 1루 못 가면 2루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행스팬은 1루 가려면 고가를 넘어야 돼요. 예. 근데 고가를 못 넘으면 선행스팬은 갈 수 없잖아, 1번을. 그럼 2번으로 간다. 근데 요게 322.66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가를 막으면 322.66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왜 고가를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한지 이해되셨잖아요. 고가를 넘어야 선행스팬 안으로 가는데 고가를 못 넘으면 선행스팬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스팬 안으로 못 가면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봉 고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 월봉 고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핵심적인 봉은 이주봉입니다. 이주봉. 자, 대단하죠?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68이에요. 68. 68입니다. 333.68. 자, 333.68. 자, 여기 이제 골드 내고, 이거 골드 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근데 이게 대드났잖아. 네? 대드났잖아요. 333.68. 요 기준 아래에서 끝났기 때문에 데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봉에서 336.68 위에서 종가 마감하지 못하면 목표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322.70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 데드 났기 때문에 목표가 여기에요. 322.70. 그러니까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다? 322.66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하방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 지금 흐름으로 보면 어쨌든 하방을 염두에 둔 상태로 마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주봉 아무 일 없죠. 예. 3일봉 아무 일 없어요. 지금 뭐 호응에서 떠 있는 거고, 예. 여기는 뭐 특이사항 없잖아요. 예, 특이사항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뭐 특별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은 없는 거죠. 자, 4시간봉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네, 여기가 고점입니다. 이제 2시간봉으로 갔더니 데드났어요. 네, 데드났죠. 그럼 목표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326.97. 그러니까 327 라인이 목표예요. 예? 327 라인이 목표로. 이해되셨죠? 예?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여기 데드났잖아요. 데드. 얘가 골드를 낸다고 해도 살짝 올랐다가 다시 데드 내면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를 낸다고 해도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눈으로 보세요. 얘가 골드 낸다고 해서 뭐 폭등할 게 있어요? 근처에 선행스팬이 있는데, 근데 얘가 다시 데드 내면 327 라인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지 못하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 봉은 문제 없습니다. 예,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건 뭐다? 예, 2시간봉 이 데드난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해결 못하면 327 라인까지 빠질 거고, 327 라인까지 빠지면 목표가 322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하방으로 세팅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방으로 세팅을 해놨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예. 여기는 뭐지? 이게 2시간 봉인데 이거 고버스예요? 데든지 골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 데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위로 가면 목표치가 여기에요. 2470원대라고. 그죠? 그런 의미예요. 나머지 봉은 어차피 뭐 무의미할 거예요.
나머지 봉은 무의미하다. 왜?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2주봉이 끝났는데 2주봉이 얼마를 가야 되느냐? 다음 봉에서 여기 2645. 그러니까 2645원 위로 올라타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올라타지 못하면 아직 상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나머지 봉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직 메시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돈을 보여드릴게요. 돈을 보여드릴 건데 이걸 잘 보세요. 자, 돈입니다. 네, 이번 달 얼마나 거래했을까? 9,352억을 팔았어요. 개인은 3,267억을 샀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양봉인데 외국인이 매도야. 그리고 개인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 내역을 보시면 거꾸로죠. 네? 월봉의 모양새하고는 전혀 다른 수급이에요. 오늘 개인이 9천억대를 샀습니다. 자, 9천억대를 9,620억을 샀고 외국인이 1조 1,756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얼핏 봐서는 1조 1,756억을 팔아서 오늘 하루 매도를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판 게 아니라 전혀 매수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1월 달에 매수한 게 없어요. 12월 달에는 3조 팔았어. 그죠? 12월 달에 3조 팔았는데 1월 달에도 1조 가까이 팔았어요. 그러면 도합 4조 정도를 판 거죠.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4조를 팔았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4조를 팔아 제꼈는데 하나도 빠진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올랐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수급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수급이라는 건 염두에 두세요. 오늘 개인이 이 돈을 샀는데 그래서 매수로 바뀌었다고. 매도가 아니라 매수라고요. 누적이. 그리고 외국인은 누적이 매도가 된 거예요. 자, 얼마? 누적으로 지난달에 마이너스 3조, 이번 달에 1조. 그러면 대략 4조예요. 그죠? 매도 두 달 동안 4조 때렸는데 종가가 올랐어. 잘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요게 12월 봉이에요. 23년 12월 봉이고 24년 1월 봉입니다. 근데 저가 깨졌죠? 매수한 저가보다 매도한, 그러니까 양봉의 저가보다 음봉의 저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하락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여기 개인이 매도한 게 2.8조밖에 매수한 게 2.8조밖에 안 됩니다. 매수 개인이. 여기는 제가 알기로 6조 넘게 매도했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개인이 6조 넘게 매도했는데 고작 2.8조로 눌렀단 말이에요. 두 개 누적으로 했을 때 매도가 잔량이 너무 커. 잔량이 너무 크다고요. 생각하신 것보다 잔량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 음봉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개인한테 한 8조? 7조? 이렇게 매수를 줬으면 이 봉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4년도 1월 봉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매수한 게 2.8조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어떻게 누르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심지어 여기서 외국인은 샀어. 여기 외국인 매수죠? 외국인 매수. 여기도 매수예요. 그러면 양봉이 나도 사고 음봉이 나도 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왜? 외국인은 올라도 샀고 내려도 샀거든.
지금 보세요. 외국인은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아요. 거꾸로죠. 예? 2023년도 12월과 2024년도 1월의 수급과 2024년도 12월, 2025년도 1월 수급이 뒤집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이 매도만 해. 여기는 매수만 해요. 예, 이때도 3.4조인가 매수했어요. 3.4조 정도 매수했어요. 음봉에서 3.4조 원 정도를 샀어요. 예, 그 다음 달에 얼마 샀어요? 8조 샀어요. 8조. 예, 2달 동안 11조를 사가지고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봉이 사기 음봉이죠. 사기친 거예요, 이거. 이게, 예, 1월 18일까지 5.4조 정도? 4,6조 정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신뢰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지난 달 대비 충분히 수급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날까지는. 근데, 말일이 되니까 이게 5.46조에서 2.8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안 된다고 본 거죠. 아, 너무 적다. 이 돈으로는 못 누른다. 그러니까 5조 원 이상으로 눌렀어야 되는데 3조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눌렀으니 외국 입장에서는 사놓은 걸 다 못 판 거죠. 네? 그러니까 사놓은 걸 못 팔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저까지 키고 올라갔어요. 지금은 똑같아요. 외국인이 싸도 팔고 비싸도 팔아요.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2024년도 7월 12일 이후 최대치예요. 매도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313을 깨도 돼요. 지금 수급으로는 313이 깨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외국인은 들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여기 보세요. 네, 지금 최고로 낮아졌잖아요. 여기를 깼어요. 여기를. 요게 1월 2일자인데 1월 2일자의 수급을 깬 거예요. 위인데 깼죠. 지금 이거 똑같잖아요. 여기를 깬 상황이에요. 여기 깬 상황이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지금 위치가 여기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수급이 바뀌지 않는 한 313은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매수한 게 없는데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네? 외국인이 매수한 게 없다고. 여기 수급을 보세요. 여기 노란 거 이걸 깼잖아요. 요 자리라고, 요 자리. 그게 지금 요 자리고, 요 자리, 요렇게 똑같잖아요. 예? 올리긴 엄청 올렸어요. 여기도 올리긴 엄청 올렸다고. 근데 올렸는데 수급이 전혀 안 돌아.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작년도 8월 달 수급이랑 지금 수급이랑 거의 똑같아요. 예. 왜? 증시는 올라가는데 돈이 안 들어와. 외국인은 안 사. 그리고 다 팔아버렸어. 예? 올라가니까 싹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조건으로만 보면, 네, 지금의 조건으로 보면 외국인은 올라가는데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예? 외국인은 상승하는데 아무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흐름의 결과만 봤을 때는 외국인은 상방을 다 포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외국인은 전혀 안 사네? 오히려 고점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뭐 돈 들여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보세요. 돈만 보시면 돼요. 근데 돈이 안 들어와. 그럼 외국인은 상방에 뜻을 둔 건 아니겠죠. 네?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면 그냥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팔고 싶어서 환장한 상태예요. 자, 333.59를 넘지 못하면 무조건 하방이고요. 333.59를 넘어도 339.52를 못 넘으면 무조건 하방이에요. 그쵸? 339.51이 기준입니다. 51을 못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6포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6포까지 올라도 매도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 저가 깨지면 제가 봤을 때는 아래로 갈 생각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깨지면 매수는 쉬세요. 일주일은 그냥 쉬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2월 2주차 돼서 내가 주봉이 저가가 지켜질 것 같으면 매수하시는 거고, 봤는데 분위기가 또 아니야. 그러면 계속 쉬세요. 그러니까 저가가 깨지는 봉은 버리세요. 주봉으로 보시고,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313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는 접으셔야 돼요. 단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봉의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는 아무런 매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가를 지키냐 마냐가 기준이지 고가를 지키냐 마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고가를 넘고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넘었다고 상방이라고 들이대지 마시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시는 거예요. 저가를 지키면 매수한다. 지금 스케줄로 가면 3월 말까지 하락이에요. 예? 지금 스케줄, 지금 만들어진 차트의 구조만으로 봤을 때는 3월 말까지 하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봉이 저가를 깨면 3월 말까지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봉 저가가 지켜져야 상방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외국인이 지금 313 찍고 339 찍을 때까지 들어온 돈 한 푼도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분기봉의 구조만을 봤을 때는 347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347까지 가려면 47이니까 14포. 14포가 더 올라야 되는데 14포가 올라간다고 해도 외국인이 얻을 이익이 없어요, 지금. 아니, 여기서 347까지 갈 거고 347까지 가면 더 간단 말이에요. 왜? 분기봉의 저가가 지켜졌기 때문에 380까지도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380까지 올라갈 건데 외국인이 매도를 친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380까지 갈 거면 외국인이 쓸어 담아야죠. 예? 삼성전자를 쓸어 담고 하이닉스를 쓸어 담고 현대차를 쓸어 담아서 한 20조를 들고 가야죠. 380까지 갈 건데 20조 원을 매수해서 380 위에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380을 갈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380을 갈 게 아니라면 347도 안 갈 거고 347을 안 간다는 거는 분기봉 저가를 깨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313이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차피 347 위로 올라가서 버티거나 아니면 313을 깨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봉이 그렇게 생겼어. 봉이 태생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313을 붕괴하든지 아니면 347 위에서 머물든지. 여기서 머문다는 건 종가가 머무는 거예요. 347을 찍고 빠지는 게 아니라 347 위에서 머물러야 돼요. 머무른다는 얘기는 매수를 많이 하고 안 판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엄청나게 해서 안 파는 게 머문다라는 거고, 근데 올라가면서 계속 판다라는 거는 머물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347 위에서 머물 의지는 굉장히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그 얘기는 머물 생각이 없으면 윗꼬리를 달겠다는 거고, 윗꼬리를 달겠다는 얘기는 313을 깨야만 유의미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고가를 못 넘으면 347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347 위로 못 올라가는 봉은 분기봉이 저가를 깨야 정상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13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단순히 봉의 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금의 흐름까지 섞어서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방으로 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수급이 아니에요. 그죠? 상방으로 갈 건데 1조 2천억을 매도하나요? 현물을? 네? 선물도 아니고 1조 2천억의 현물을 내던졌다라는 거는 지금 고가가 나왔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싹 다 집어 던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위에 6포의 공간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고, 여기서도 올라가는데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 어차피 347을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347을 못 가면 313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주봉은 데드가 났잖아요. 333.59보다 낮게 끝났기 때문에 목표가 322.70이에요. 322.70. 그리고 여기서 120분봉
2시간 봉이 하락이 오면 327 라인까지 빠져야 되니까 6% 정도 더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의아한 거죠. 갭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월요일에 갭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만들어진 공간의 구조로 봤을 때는 339.52를 돌파하지 못하면 하방은 유효하고, 외국인이 지금처럼 계속 매도로 나서면 상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특이했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죠. 저는 사실 다른 종목의 움직임은 뭐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2차 전지는 싹 다 죽었기 때문에, 그죠? 다 죽은 종목이 뭐 아래 꼬리를 그리든 말든 큰 의미가 없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 종목이니까 뭐 어차피 힘이 없고, 지금 힘이 있는 종목이 SK 하이닉스 한 종목인데, 그러면 이제 딥시크가 정말 유의미한 거냐 무의미한 거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의 하락만을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다라고 봐야죠. 이게 그냥 단순한 가십거리였으면 SK 하이닉스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거의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 얘기는 거짓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딥시크 사태가 이제 거짓은 아닌 건데, 이게 진실이냐라는 게 이제 언제 드러날 거냐는 거죠. 정말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이 있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언제냐?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딥시크의 출연이 하이닉스에게는 악재가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한 종목, SK 하이닉스가 지금 동력을 잃어버리면 뭐 없어요. 생각하신 것보다 믿을 종목이 없어진 거죠.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싸서 오른 건지, 뭐 6% 뭐 이렇게 6% 넘게 올랐던데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은 외국인이 오늘 대량 매도한 거는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1월 달 고가 넘는지 못 넘는지 그것만 잘 보세요.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는 저가, 매수는 주봉만 보시고 저가 지키면 상방. 제가 하방이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봉의 저가가 지켜지면 상방, 주봉의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322.66 아래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주봉의 저가가 지켜지는 주를 택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